표예절, 공자, 예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다. 차례, 인문학 맛보기, 많은 사람의 모범 공자, 인문학 탐구 1, 특별한 소꿉놀이, 인문학 탐구, 인문학 인물 탐구 2, 평생을 공부한 스승,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장유유서,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극기복례, 인문학 맛보기, 공자, 기원전 551년부터 기원전 479년,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학자, 많은 사람의 모범 공자. 공자는 2500년 전 공자는 2500년 전에 중국에 살았던 학자예요. 지금도 성인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지요. 공자는 예와 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특히 어린 시절부터 예절을 잘 지킨 것으로 유명해요. 공자는 말로만 예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모범이 되었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특별한 소꿉놀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중국은 나라가 조각조각 나뉘어 있었어요. 큼직한 나라만 해도 5국가나 있었고요. 그 외에 작은 나라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나라가 많다 보니 매일 서로 힘겨루기를 하며 싸움을 벌였어요. 우리 한나라가 제일 강하다. 무슨 소리? 우리 위나라가 최고지. 이 시기에 중국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춘추시대라고 부르지요. 춘추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 동양 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공자랍니다. 기반, 터기, 소반판, 어떤 일의 기초가 되는 바탕. 공자는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아 예수, 붓다, 소크라테스와 함께 4대 성인으로 불리는 동양의 대표적인 학자이자 교육자예요. 성인, 성인성, 사람인, 덕과 지혜가 뛰어나 모든 사람이 우러를 만한 사람. 공자는 동양에서, 특히 중국에서 무척 중요한 사람이에요. 춘추시대라는 말도 공자가 지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공자가 지은 역사책의 제목이 춘추인데 춘추시대라는 말은 이 제목에서 따온 것이거든요. 그만큼 공자는 중국 사람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어요. 존경, 높을 촌, 공경경, 남의 인격이나 사상을 높이 우러러 공경함. 공자는 춘추시대의 많은 작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인 노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공자가 태어나기 전 무사였던 공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어요. 제발 건강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공자의 아버지에게는 큰 아들이 있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공자의 부모님은 니구산이라는 산에 가서 가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건강한 아들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문, 집가, 문문,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열심히 기도를 드린 끝에 공자의 어머니는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10달 뒤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내아예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공자의 아버지는 삘 듯이 기뻤어요. 태어난 아기의 머리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어서 언덕이라는 뜻의 구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이 구자는 니구산의 구자와 같은 글자여서 더 의미가 깊은 이름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공자는 왜 공구라고 하지 않고 공자라고 불리게 된 것일까요? 옛날 중국에서 자자는 어른 남자를 존경하여 부를 때 쓰던 말이었어요. 붙여 쓰던 말이었어요. 훗날 공자를 대단히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들은 선생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제자, 아우제, 아들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씨인 공자에 존칭인 자자를 붙여 공자라고 높여 부르게 된 거예요. 존칭, 높을 존, 일컬을 칭. 존경하는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 허머, 아이가 어쩜 이렇게 키가 크지요? 공자는 아버지를 닮아 훤칠한 장신이 되었어요. 장신, 길창, 몸신,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큰 것, 키다리. 공자의 아버지는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거든요. 공자는 큰 키뿐만 아니라 신분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어요. 평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높은 신분도 아니었지요. 평민, 평평할 평, 백성민, 벼슬이 없는 평범한 백성. 귀족 계급의 끄트머리에 겨우 닿는 정도였어요. 평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글 공부는 할 수 있었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또 공자에게는 형제가 아주 많았어요. 형 말고도 누나가 9명이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공자의 아버지는 나이가 무척 많았어요. 결국 누뚱이 아들 공자가 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버지, 공자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공자의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공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돌보려고 아주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가난한 생활보다도 어린 공자가 상처를 받을까봐 더 걱정했어요. 생활, 날생, 살활, 살아서 움직이며 경험하고 활동함. 혹시나 짓궂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없다고, 집이 가난하다고 공자를 놀리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공자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 공자가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주 현명한 방법을 선택했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흠이 잡히지 않도록 공자에게 예절을 엄격히 가르친 거예요. 예절, 예도례, 마디절, 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라.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공자는 예의 범절을 잘 지키는 아이로 자랐답니다. 예의 바르고 상냥한 공자에게는 친구들이 무척 많았어요. 공자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아주 좋아했죠. 하지만 공자가 살았던 옛날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이 많지 않았어요. 장난감 대신 공자는 나뭇가지나 풀잎, 돌멩이 같이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 놀이를 했어요. 자연, 스스로 그러할 연, 사람의 손길 없이 저절로 만들어진 존재나 상태. 공자가 친구들과 즐겨했던 놀이는 흙장난이었어요. 차진 진흙을 뭉치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진흙으로 집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또 그릇도 만들며 소꿉놀이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무엇을 하고 놀까 이야기를 나누던 공자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제안, 끌제, 책상 안,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사람들에게 내놓음.
우리 오늘은 제사상 만들기를 하면서 놀까? 제사상 만들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눈이 휘둥그레진 친구들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흙으로 제기와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리는 거야. 제기, 제사제, 그릇기, 제사를 지낼 때 쓰는 그릇. 공자가 평평한 나무 판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제사상을 차리는 건 너무 어려운데. 공자의 설명을 듣던 친구 하나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 친구의 말대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른들도 능숙하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할 정도로요. 연습, 익힐 익힐습, 어떤 일을 익숙하게 하려고 여러 번 되풀이함. 제사는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일이라서 그 순서와 규칙을 꼼꼼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린 공자는 어떻게 제사상 만들기 놀이를 생각해냈을까요? 어머니로부터 항상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온 공자는 예법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예법, 예도예, 법, 예의를 지키기 위해 따라야 하는 규칙, 어른들께 절을 하는 법이나 식사를 할 때의 주의사항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호기심 많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던 공자는 주변 어른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그 예법들을 익혔답니다. 행동, 단일 행, 움직일 동, 몸을 움직여서 어떤 일을 함. 제사를 지내는 것은 다른 것들보다 복잡한 예법이지만 공자는 열심히 어른들을 관찰하고 따라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공자는 헷갈리지 않고 제사상을 차려서 조상님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내가 가르쳐 줄게. 아주 재미있을 거야. 처음 하는 놀이에 어리둥절해 하던 친구들도 공자를 따라 놀이를 시작했어요. 제사에 쓰이는 그릇과 여러 음식들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음식, 마실 밥식,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모든 것. 어느새 친구들은 즐겁게 웃으며 제사상 차리기 놀이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둘씩 여러 모양의 제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 위에 과일과 고기, 생선 등의 제사 음식들이 채워졌지요. 마지막으로 공자가 향을 꽂을 향 그릇을 완성하자 제사상을 차릴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완성, 완전할 완, 이룰 성, 어떤 일이나 물건을 끝까지 다 만듦. 자, 이제 뭐부터 올리는 거야? 친구들이 공자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제사상을 차릴 때는 맨 뒤쪽 줄부터 올리는 거야. 공자는 친구들에게 어떤 음식을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공자의 말에 따라 밥그릇과 국그릇부터 상에 올렸어요. 이것을 시작으로 친구들이 제일 열심히 만든 제기와 음식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올려야 해. 가장 앞쪽 줄에 과일들이 자리를 잡자 공자는 자신이 만든 향 그릇을 올렸어요. 드디어 공자와 친구들이 제사상을 완벽하게 차린 거예요. 와, 완성이다. 완성된 제사상을 보며 친구들은 박수를 쳤어요. 박수, 칠박, 손수, 축하나 기쁨을 나타내려고 두 손을 맞대어 침. 우리 제사상을 차린 김에 절도 한번 해볼까? 신이 난 친구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좋아, 제사 지낼 때는 두 번씩 절을 하는 거야. 자신이 만든 놀이를 친구들이 좋아하자 기분이 한껏 들뜬 공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기분, 기운 나눌 분, 한동안 지속되는 유쾌함이나 불쾌함 같은 감정.
2번씩 절까지 한 공자와 친구들은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며 까르르 웃었어요. 놀이를 마칠 때가 되자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공자와 친구들은 아쉬워하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우리 내일도 제사상 만들게 하면서 놀까? 내일, 올래, 날일. 오늘이 지나면 바로 다가오는 다음 날. 헤어지기 직전에 한 친구가 말했어요. 직전, 고들직, 앞전. 어떤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 그래, 그러자. 내일은 더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공자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잠시 후, 인사를 마친 친구들은 집으로 향했어요. 공자는 친구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친구들의 뒷모습이 이제는 보이지 않자 공자는 친구들과 만든 제사상을 한 번 더 보러 갔어요. 비록 흙으로 만든 가짜 제사상이지만 제법 볼만했어요. 공자의 눈에는 꼭 예술작품 같아 보였지요. 자신이 만든 놀이로 친구들과 즐겁게 놀아서 그런지 공자의 마음은 다른 때와 달리 뿌듯했어요. 이처럼 흙으로 소꿉놀이를 할 때부터 예절과 법도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많았던 공자는 남들보다 공손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법도, 법법, 법도도, 살면서 지켜야 하는 예법과 제도. 어른이 되어서도 공자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라 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어요. 외출할 때는 어머니께 어디에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꼭 말하고 집을 나섰고요. 돌아와서는 반드시 어머니께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외출, 바깥외, 날출, 집 밖으로 나감. 또 식사할 때는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드신 뒤에 식사를 시작했고, 음식을 먹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먹었어요.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옷을 입어야겠다. 공자는 옷차림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옷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장례식장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지 않도록 했어요. 지금과는 달리 옛날 중국에서는 상갓집에 검은색 옷을 입고 가는 걸 실례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실례, 이를 실, 예도례, 예의에 어긋난 말이나 행동. 또 후에 벼슬에 올라 관원이 되었을 때는 화려한 색을 피하고 검소한 옷을 입었지요. 검소, 검소할 검, 힐소, 사치하지 않고 꾸밈 없이 수수함. 심지어 머리에 쓰는 관에 구슬을 몇 개 다는지도 예법에 따라 맞춰 달았어요. 그만큼 공자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직접 챙기며 예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폈어요. 공자는 예의를 지킴에 있어 상대를 가리지 않았지만 특히 노인을 대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썼어요. 제자들과 노인 공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공자가 말했어요. 노인을 돌보는 데에는 집안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모두 책임이 있다. 지역, 공경, 공손할 공, 공경경, 공손히 받들어 모심. 지역, 땅지, 지경역, 조건에 따라 일정하게 나뉜 지리적 공간. 말 그대로 그 가족과 이웃은 물론 나라까지도 노인을 대할 때는 더없이 공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자는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직접 행동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노인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조심히 했고, 잔칫집에서 음식을 먹다가도 지팡이를 든 노인이 보이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러한 스승을 본 제자들은 공자를 따라 똑같이 행동했답니다. 이처럼 공자에게 예절은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예절에 어긋남이 있는지 항상 살펴야 한다. 공자는 항상 예절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려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공자의 사상에는 예절이 기본적인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요. 사상, 생각할 사, 생각상,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생각과 의견. 시간이 흐르면서 공자의 사상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양의 여러 나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비슷한 예절 문화를 가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공자의 사상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제자가 3,000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공자는 그 옛날부터 유명했고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학자였어요. 유명, 있을유, 이름명,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짐. 하지만 공자가 처음부터 학자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예법과 규칙들도 척척 외울 정도로 영특하고 똑똑한 공자였지만 공부에 전념하기에는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어요. 전념, 오로지 전, 생각념, 오로지 한 가지 일만 생각하며 마음을 씀. 효심이 깊은 공자는 어머니가 홀로 고생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해 돈을 벌었어요. 공사장에서 돌짐을 나르기도 하고 새나 생선을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지요. 어머니는 그런 공자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네가 나 때문에 학업을 열심히 하지 못하는구나. 학업, 배울 학, 업, 공부하여 학문을 닦는 일. 어머니,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자식에게 부모님은 더없이 소중하지만 홀어머니 아래서 자란 공자에게는 더더욱 그랬어요. 모든 예절의 시작에는 효가 있다고 생각한 공자는 훗날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효를 무척 강조했어요. 병에 걸리, 병에 걸리는 것 외에는 부모에게 걱정거리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던 공자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청천벽력, 푸를 청, 하늘 천, 벼락벽, 벼락벽, 푸른 하늘에서 치는 날벼락, 즉 갑작스러운 큰 사고. 어머니가 그만 병에 걸린 거예요. 어머니를 낫게 하려고 공자는 의원을 불러오고 손수 약을 다려 어머니에게 드리는 등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 가장 착할 선, 가장 좋고 훌륭함. 그런데도 어머니는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공자가 18살이 되기도 전에 일이었지요. 공자는 어머니의 죽음에 크게 슬퍼했어요. 하지만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공자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모든 예를 다해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살펴드리리라. 공자는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격식에 맞춰 제대로 준비해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 중국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두 분을 하나의 묘소에 함께 모시는 풍습이 있었는데 공자의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자에게 아버지의 묘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묘소, 무덤묘, 바소,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있는 장소, 풍습, 바람풍, 익힐습, 한 사회에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생활 습관,
게다가 공자와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는 마을에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자는 고민 끝에 어머니의 묘를 임시로 만들어 놓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무덤을 어떻게 찾지? 공자는 우선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고향에 가 보기로 했어요. 고향, 연고고, 시골향,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장. 그곳은 추라는 마을이었어요. 니구산이 있는 공자가 태어난 바로 그 마을이지요. 추에 도착한 공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여기저기 물어보며 온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하루가 다 가도록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친 공자는 마을 입구로 돌아와 한숨을 쉬었어요. 입구, 들립, 입구, 들어가는 통로. 그때 길 옆에 바위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이 공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공자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실례지만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공자는 할머니께 공손히 인사를 올렸어요. 무슨 일인가, 젊은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또렷했어요. 저는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공숙양흘의 아들 구라고 합니다. 혹시 제 아버지를 아시는지요? 공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하고는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질문, 바탕질, 물을 문, 모르거나 궁금한 것을 물음. 대답, 대할 대, 대답답, 물음이나 부름에 응하여 하는 말. 숭양을, 숭양을이라. 아, 그래. 그럼 알다마다. 그는 아주 뛰어난 무사였지. 할머니의 대답에 공자는 펄쩍 뛸 정도로 기뻤어요. 드디어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공자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할머니에게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르신, 제 아버지가 어디에 묻히셨는지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버지의 묘를 찾아왔습니다. 물론 알고 있다네. 고개를 끄덕인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마을 어귀에 산 하나를 가리켰어요. 저 방산에 자네 아버지의 묘가 있지. 고맙습니다. 공자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공자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인자, 어질인, 사랑자, 어질고 자상함. 할머니와 헤어진 공자는 몸이 피곤한 것도 있고 곧바로 방산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묘소에 도착했어요. 도착, 이를 도, 붙을 착, 목적한 곳에 다다름. 인문학 인물탐구 2. 평생을 공부한 스승. 아버지의 묘를 발견한 공자의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아버지의 묘는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묘소 주변에는 잡초들이 무성해 어디가 묘이고 어디가 풀밭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요. 내가 그동안 아버지께 너무나 무심했구나. 내가 천하의 불효자로다. 공자는 서럽게 울고 나서 서둘러 아버지의 묘소를 정돈하기 시작했어요. 정돈, 가지런할 정, 조아릴 돈,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바로잡고 가지런히 함. 정돈을 마친 공자는 쉬지도 않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왔어요. 공자는 예법에 따라 어머니의 시신을 아버지의 곁에 합장했어요. 합장,
합할 합, 장사 지낼 장, 둘 이상의 시신을 한 무덤에 함께 묻음. 공자의 이웃들과 고향 사람들을 불러 장례식도 치렀지요. 사람들은 법도를 지키기 위해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낸 공자의 효심에 다들 칭찬했어요. 장례식이 잘 마무리된 다음에도 공자는 부모님의 묘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 동안 그 묘소를 지키며 부모님을 기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3년 동안은 삼배로 지은 상복을 입고 고기 같은 음식은 피하고 크게 웃는 것도 삼가야 했어요. 상복, 이를 상, 옷복, 장례 때 죽은 사람의 가족이 입는 삼배로 만든 옷. 하루는 어떤 사람이 공자를 찾아와 말했어요. 꼭 3년상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오. 사실 가난한 공자에게 3년 동안 부모님의 묘를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생계가 어렵다면 3년상을 당장 그만두고 돌아가 직업을 가지는 게 나을 것이오. 직업, 직분직, 업. 생활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 하지만 공자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예를 다하는 것은 모든 예의범절의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공자는 그렇게 말하고 3년 동안 꿋꿋하게 부모님의 곁을 지켰어요. 3년상을 마무리하고 나서도 공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공자는 상복을 벗고도 닷새 동안이나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어머니를 그리워했어요. 그때 방 한쪽에 놓여 있는 거문고가 공자의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음악을 무척 좋아하셨지. 특히 거문고 연주를 잘하셨는데 음악, 소리음, 풍류악, 소리와 박자, 가락으로 조화롭게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 공자는 거문고를 보며 다시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공자도 악기를 잘 다루었어요. 악기, 풍류악, 그릇기, 곡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 3년상을 지내는 동안은 악기를 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자는 오랜만에 거문고를 손에 들었어요. 공자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악을 연주해 보기로 했어요. 공자가 거문고의 줄을 튕겼어요. 퉁. 그런데 거문고에서는 고운 소리가 아니라 거칠고 딱딱한 소리만 나는 것 같았어요. 공자는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 줄을 튕겨보았어요. 심호흡, 깊을 심, 내쉴 호, 마실 흡.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쉼. 하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공자는 생각했어요. 아, 곡을 연주하기에는 내 슬픔이 아직 너무 큰 모양이구나. 공자는 거문고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애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기로 했어요. 애도, 슬플 애, 슬퍼할 도,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함. 그 후 공자는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또 닷새가 지났어요. 이른 아침 눈을 뜬 공자는 어쩐지 오늘은 거문고를 제대로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는 답답하기만 했던 가슴이 오늘은 왠지 편안하고 차분해졌기 때문이에요. 편안, 편할 편, 편안할 안, 몸과 마음이 걱정 없이 편하고 좋음. 공자는 장에 넣어두었던 거문고를 꺼냈어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공자는 손가락에 힘을 실어 줄을 튕겼어요.
두루릉. 검은 고 특유의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소리가 났어요.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해졌나 보구나. 검은 고 소리를 듣고 공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윽고 공자는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시작, 처음 시, 지을 작, 어떤 말이나 행동을 처음으로 함. 공자는 어머니의 장례와 3년상을 법도에 따라 잘 마무리했고 다시 곡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평정도 되찾았어요. 3년상, 석삼, 해년, 일을상. 3년 동안 상을 지내면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는 일. 하지만 공자의 머릿속은 다시 복잡해졌어요. 공자는 자신에게 3년상을 그만두라 권했던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의 권유를 거절했지만 생계가 급한 사람에게는 3년상이 무리라고 했던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계, 날생, 셀계, 살아갈 방법이나 형편. 그렇다면 모든 예법이 옳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기준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어요. 공자는 날마다 밤낮으로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 답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러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공자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결심, 결단할 결, 마음심, 어떤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음. 그날부터 공자는 학업에 정진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학자로서 공자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열심히 공부한 공자는 곧 관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가축이나 창고를 관리하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공자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공자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고 공자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승진하게 되었어요. 승진, 오를 승, 나아갈 진, 벼슬이나 지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감. 그리고 공자가 52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공자는 대사구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대사구는 오늘날의 법무부 장관과 같은 자리였어요. 신분이 낮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부를 늦게 시작한 공자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대사구가 되어서도 공자는 한결같았어요. 상대방의 지위나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나 공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했지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거만해져선 안 돼. 공자는 자기 자신이 거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했어요. 또 법을 지팡일 때는 공정하고 신중하려고 항상 노력했답니다. 공정, 공평할 공, 바를 정, 공평하고 올바름. 노력, 힘쓸로, 힘력,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힘씀. 정해진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이지요. 그런 공자의 바르고 고든 모습에 반한 이들은 공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공자의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공자가 대사구가 된 이후 노나라의 사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나라가 풍족하고 여유로워지니 백성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거나 괴롭히지 않았고 도둑질을 하거나 싸움을 하는 일도 크게 줄었어요. 이익, 이로울 이, 더할 익, 이롭고 보탬이 되는 것. 그러자 옆 나라인 제 나라의 관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공자로 인해 노나라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제 나라보다 큰 권력을 가지게 될까 봐 걱정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공자를 대사구의 자리에서 몰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공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지어내 마구 퍼뜨렸지요.
소문, 바소, 들을 문,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 결국 공자는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자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내가 아직 배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자는 그렇게 반성하면서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공자는 다른 나라의 학문과 예법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스승님,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공자를 잘 따르던 자공과 아내 등의 제자들이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스승님께서는 저희에게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자식이 어찌 부모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아비부, 어미모, 아버지와 어머니. 맞습니다. 부디 저희가 제자로서 그리고 자식으로서 예와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동행을 허락해 주십시오. 동행, 한 가지 단일행, 같은 곳을 향해 함께 길을 감. 공자는 제자들의 간절한 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자는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행 중에도 공자는 여전히 예의 바르고 인자했어요. 외국의 음식이나 문화가 낯설었을 텐데도 그에 대해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외국, 바깥 외, 나라국,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또 공자는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뱅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허름한 옷차림의 나이 든 여자에게도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또 나이 어린 장님을 보았을 때는 달려가 도와주기도 했지요. 공자님은 예를 행함에 있어 한결같으시구나. 사람들은 공자의 모습에 감동했어요.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그래서 공자가 머무는 곳마다 스승으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소문을 듣고 먼 곳에서 공자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공자는 14년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동안 공자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답니다. 여행을 마치고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70세 가까운 나이에도 교육에 힘썼어요. 교육, 가르칠 기를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는 일.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학문을 논하는 일은 공자에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73세가 되던 해, 공자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 후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과 스승과 나누었던 대화를 책으로 정리했는데, 이 책이 바로 논어랍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예절과 덕을 중시했던 공자의 사상은 제자에게서 제자에게로 또 그 다음 제자에게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훗날 사람들은 모든 스승보다 앞선 스승, 최초의 스승이라는 의미로 공자를 선사라고 불렀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예를 다하고 덕을 나누어야 한다. 선사 공자가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 있답니다. 교훈, 가르칠 훈,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정한 가르침.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장유유서, 길장, 어릴유, 있을유, 차례서.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즉,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은 서로의 나이에 맞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장유유서란 오륜의 하나,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교에서는 삼강오륜이라 하여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덕들을 정해두었어요. 장유유서는 바로 이 삼강오륜 중에 하나예요. 조선시대의 초등학교인 서당에서 사용했던 교과서 중 동몽선습이라는 책에서는 장유유서의 뜻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어른과 아이는 하늘이 정한 순서이다. 형이 된 이유와 아우가 된 이유가 있으니 여기서부터 어른과 아이 사이의 도리가 시작된다. 어른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는 어른을 공경해야 사람들 사이에 예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 풀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어린 사람만 어른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함께 어린 사람에 대해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형은 형답게 아우를 배려하고 아우는 아우답게 형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절은 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극기 복례. 이길 극, 몸기, 회복할 복, 예도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겨내고 사람이 본래 지녀야 하는 예의 범절을 되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공자도 중요하게 생각한 말 가운데 하나랍니다. 극기복례란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 범절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인, 즉 어진 마음을 갖는 것이 군자가 가져야 할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어진 마음을 가지려면 예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항상 말했지요. 하루는 제자 안회가 공자에게 물었어요. 스승님, 인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어요. 자기 자신의 사사롭고 이기적인 욕심을 이겨내고 말과 행동을 예절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인이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예를 실천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어진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이다. 인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아내는 스승이 주신 답에 크게 감탄하며 어진 마음을 가지려고 더욱 노력했어요. 공자가 말한 극기복례의 정신은 유교 문화의 바탕이 되었어요. 조선시대의 우리나라에도 유교 문화가 전해졌지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이나 율곡이 선생 같은 조선의 많은 학자들도 극기복례를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했답니다.